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33강에서는 소비 중독에 대한 불교적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4강에서는 소비 중독을 금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금욕을 추구하는 종교도 탐닉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불교는 중도를 추구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어떤 분한테 제가 어느 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는 참으로 생뚱맞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약간 멍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곰곰 생각해보니 맞는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욕망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욕망이 부는 대로, 지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평생 재물과 이성을 멀리하고 종단 권력 다툼도 외면하고 오직 깨달음만 추구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나니 모두 부질없다고 고백한 어떤 스님의 솔직한 후회에 저는 가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헛살았다는 그 스님의 인생도 가슴 아팠지만 무엇을 추구해도 죽음 앞에선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남의 일이 아닌 거지요. 은연중 깨달았다고 암시를 주고 의시되는 스님이나 수행자보다도 저는 그 스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 스님의 진솔한 얼굴에 감히 비판의 화살을 겨누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조차 추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 했더라면 차마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혼자 우물우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스님을 만난다면 에이 스님 무슨 깨달음 같은 걸 추구하셨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사셨어야죠.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수많은 인, 즉 직접적 요인, 수많은 연이란 조건, 상황, 환경 등이 만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과 연이 만나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 따라 산다고 말하는데 인이란 직접적 요인이고 연이란 조건, 상황, 환경 등을 말합니다. 인연 따라 산다면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연 따라 사는 것은 아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불교적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을 쌓은 존재이며 업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운명론은 아닙니다. 뇌신경 회로와 호르몬은 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을 쌓지만 우리는 수행과 선업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명론은 아닙니다. 선업이건 악업이건 쌓인 업은 인의 하나이며 다른 인, 연과 결합하여 사물과 현상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인과 연에 의해 결정되는 연기의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조건, 환경, 상황
또 다른 직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차피 많지도 않는데 또 나의 영역이 있었어도 그동안 쌓인 업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기의 세계에서는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살아야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에 탐닉하지도 금욕하지도 않고 중도를 간다는 것은 적당히 중간 수준을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중도를 추구하는 종교인데 중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 않으면 4강 금욕도 탐욕도 아닌 중도가 불교다를 다시 들어보기 권합니다.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금욕시키면 나중에 더 먹게 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금욕은 절제가 아니라 자칫 더 큰 탐닉으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에게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선택하는 순간 자기 앞에 놓인 단추를 누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단추를 누르기 전에, 즉 자기가 선택하기도 전에 뇌에서 결정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기 전에 뇌가 결정하고 사람들의 선택이란 사실은 뇌의 결정을 따르기만 한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이 실험이 잘못됐으리라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다시 실험이 반복됐지만 실험이 점점 정교해질수록 처음 증거가 맞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맞다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뇌에서 이루어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셈입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가 태어나자마자 헤어져서 각각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례만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아주 비슷한 배우자와 결혼하고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랄 만큼 비슷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그런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이 특정 배우자나 이성을 선호하도록 특정 정당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고 우리는 충실하게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은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뇌신경회로와 호르몬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면 욕망이란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이 지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후속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완전히 자유의지가 없지는 않고 약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의 영역이 생각보다 작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불교의 인간관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와 비슷합니다. 인간은 뇌신경회로와 호르몬에 의해 거의 좌우됩니다. 인간은 업에 의해 영향받지만 수행과 선업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에 자유의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소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간 고심한 끝에 지름신이 발동해서 과소비를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과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며칠간 고심한 끝에 물건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완전히 자유의지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니 절제는 운명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일부분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욕도 탐닉도 해답이 아니며 소비에 있어서 중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불교의 절제란 결코 금욕이 아니고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단어는 애매하기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정념을 소지하고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화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볼 때 흥분된다면 흥분되었구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속화시키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의 영역이고 가속화하지 않는 것이 절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남아 나에게 충동하는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면 각종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끝내 남아있는 나의 본원적인 욕망은 내 운명입니다. 이것을 업이라 불러도 무방하겠지요. 끝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욕망을 수행과 선업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불교입니다. 사람에 따라 소비에 대한 업이 다릅니다. 집과 차에는 소비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면서 유난히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수집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집에 열을 올리다 보면 욕망이 가속화됩니다. 가속화되는 욕망을 정념을 소지하고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면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욕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가속화되지 않는 욕망이 절제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욕망이 부는 대로, 욕망이 지는 대로 사는 게 불교적 지혜입니다. 수행으로 성근 공덕을 쌓아도 욕망은 죽는 날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인간에게 욕망의 소멸은 죽음과 동일합니다. 식욕 중추를 관장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옆에 음식이 있어도 굶어 죽습니다. 끝내 남아있는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내가 감당해야 할 욕망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지키되 잘못된 법이라면 비판하고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 고치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게 불교의 관점입니다. 부처님은 때로 나라의 법이 잘못됐을 때 어기시지는 않지만 잘못되었다 하고 비판하셨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살면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욕망이 부는 대로 욕망이 지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욕망을 파악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욕망이 부는 대로 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와 더불어 자유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정념을 소지하고 욕망이 부는 대로 욕망이 지는 대로 살아도
삶이 허무하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은 평온을 얻은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죽는 날까지 정념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평온이 옵니다. 지혜의 자유 평온은 행복의 또 다른 모습이고 행복을 들여다보면 지혜의 자유 평온만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니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자유 평온이 행복이구나 라고 지혜의 자유 평온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하려고도 하지 말고 지혜의 자유 평온을 얻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불교적 지혜란 쉽지 않습니다. 불교 철학이 체화된 수행자가 바람 부는 대로 낙엽 지는 대로 살아도 삶이 허무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이유는 지혜의 자유 평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단순 소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불교 철학으로 체화된 수행자이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처럼 될 수 없지만 그처럼 되는 과정에서 그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의해 체화된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이 자연스럽게 실현됩니다. 수행하지 않고 단순 소박한 삶만을 실천한다면 일방향에 그치지만 수행을 통해 뇌신경 회로와 호르몬을 바꾸고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 또다시 뇌신경 회로와 호르몬을 바꾸기 때문에 양방향적입니다. 이게 불교적 지혜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 부자 수업 34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